요순으로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ECU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연료 분사량 전류 제어 하잖아요. 앞에 셌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사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류량을 제어해서 분사 시간이라든지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죠. 정확하면 분사 시간을 제어해가 분사량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개념인 거죠. ECU가 하는 일 맞아요. 그리고 점화 시기까지 제어할 수 있죠. 각종 센서의 신호들로. 근데 뭐야? 배터리의 충전 전압을 제어한다. 요게 아닌 거죠. 요게 틀렸습니다. ECU가 아니죠. 자, 요것도 과거 엄청나게 오래전의 얘기인데 현재는 그 점화 시기예요. 점화 시기를 우리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점화 시점 점점 당겨준다고 했죠.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왜? 점화 시점이 보통 폭발이죠. 폭발 행정의 상사점,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오는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된다? 최대 압력, 최대 폭발 압력이 어떻게 10에서 15도, 뭐 10에서 13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어떻게 된다? 최대 폭발 압력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폭발 행정의 피스톤이 상사점 지나서 10에서 15도의 최대 폭발 압력이 나오려면은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점화 시점이 점점 빨라져야지만 항상 어떻게 요 시점에서 최대 폭발 압력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점화 시점을 점점 빨리 당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점화 시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타이밍 라이트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타이밍 라이트라고 해서 엔진 공전 시에요. 공전 시에 1번 점화 플러그 고압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고압 케이블에 어떻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류 측정기를 고압 케이블에 걸어요. 그러면 1번 케이블에 순간적으로 고전압이 지나갈 때 그 신호를 센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밍 라이트에서. 그럼 그 고전압이 딱 들어올 때 빛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압이 들어올 때 빛을 쏘아가지고 크랭크 축이 돌아갈 때 그 마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크랭크 축 주변에 풀리하고 그 다음에 풀리를 싸고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크랭크 축 풀리가 계속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그 빛이 쏘아지는 시점에 반사되는 그 부분으로 얘가 지금 상사점 몇 도 전에 불꽃이 공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점화 시점을 테스트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ECU 없었을 때 특히 더 그랬겠죠. 근데 이제 ECU가 들어와서 전자 제어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데 얘가 신호를 받잖아요. 크랭크 각서에서 1번 상사점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얘가 알고 있어요. 내가 상사점 전 몇 도에서 불꽃을 주고 있다라고 얘는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 인지하는 내용을 뭘로? 정비하시는 분이 진단기에 물려가지고 야 ECU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지금 몇 도에서 지금 불꽃 상사점 전 몇 도에서 불꽃 공급하고 있니? 라고 하면은 엔진의 회전수가 공전 아니고 어떻게 회전수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그 순간순간 점화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건 옛날에 썼을 때 이때 언제 공회전 할 때 회전수를 측정할 때도 있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동력 행정, 그렇죠? 폭발 행정, 동력 행정 상사점 후 몇 도 10에서 15도의 뭐 최대 압력이 나오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점화 시점을 늦게 하게 되면은 노킹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노킹 일을 할 때 점화 시점을 뒤로 늦추잖아요. 근데 한정없이 늦추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딱 최대 폭발 압력 나와야 되는 거 10에서 15도에서 어떻게 빵 맥시멈 압력이 나와서 쫙 밀어줘야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터져요. 최대 압력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얼마 못 밀잖아요. 높은 압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화 시점을 늦게 할 경우 노킹은 줄어들지만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전다 노킹 센서를 둬가지고 노킹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놓쳤다가 또 안 일어나면 또 땡기죠. 노킹 일어나면 늦추고 요걸 계속 피드백 제어를 해서 노킹도 잡고 출력도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어를 하게 된다. 자, 가솔린 엔진에서 압축비가 증가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다 그거예요. 가솔린 엔진에서 압축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딱 10조 8구 뭐 연소실에 뭐 카본 끼었을 때요. 카본이 끼어서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소실 최적이 작아지게 된다. 연소실 최적이 작아지게 되면 반비례 관계는 압축비는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솔린 엔진에서 압축비가 커지게 되면 엔진은 고온에 노출되게 돼. 엔진이 고온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데 미연속
혼합가스 말단 부분에 입자가 떨어져 있는 놈들 어떻게 스스로 불 붙을 확률이 많죠. 입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솔린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착화하는 온도가 높은 편이지만 엔진은 워낙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은 불꽃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온에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말단에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을 뭐라고 한다? 노킹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한다? 노킹이 일어나게 되고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연료 소비율도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얘가 틀렸습니다. 자, 노킹 까르르륵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엔진의 회전수를 조금 더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그 회전수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점화 시점을 같이 좀 당겨내가지고 앞쪽으로 쭉 보세요. 노킹이 일어나요. 노킹이 일어나면 점화 시점을 어떻게 한다? 좀 더 원래 빨리 당겨줘야 되잖아요. 당겨줘가지고 당겨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하기 전에 회전수를 좀 먼저 올리게 되면은 지금 먼저 당기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회전수가 빨라지면 당겨줘야 하니 어느 정도 이제 터지는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킹이 발생될 경우에는 뭐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디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속에서 노킹이 일어날 때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고속용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에서 노킹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부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효율이 가장 높게 되는 최고 폭발 압력 상사쪽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배전기가 없는 거, 배전기를 없앤 거죠. 배전기에서 고전압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전기 로터에서 접점까지 튀는 순간, 그것 때문에 이제 회전하면서 고속으로 고주파 잡음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배전기 없애고 배전기가 없어진 만큼 어떻게 점화 코일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동시 점화 방식, 그다음 독립 점화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직접 배전 형식, DLI라고 하죠. 자, 계산하는 문제죠. 자, 2차 고전압에서 만들어지는 2차 고전압은요. 1차 가문 횟수죠. 1차 코일 가문 횟수분의 2차 코일 가문 횟수. 이걸 뭐라고 한다? 권선비라고 하죠. 그 비율을 보통 60에서 100배 정도 가져간다는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1차를 작게 갖고 2차를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어떻게 권선비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 권선비가 커지면은 뭐다? 2차 전압도 커진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자기 유도작용에서 나오는 1차 전압도 커지게 되면은 2차 전압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계산식이에요. 1차 코일 몇 번 감았는데 150번 감았고 2차 코일을 어떻게 7,500회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도작용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있죠. 220V 그대로 비례하니까 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얼마 나온다? 10,000V 정도 나오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점화 코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라는 거예요. 자, 2차 코일에서 발생된 고전압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효 권수와 비례한다. 자, 1차 코일의 유효 권수잖아요. 1차 코일하고 어떻게 고전압하는 무슨 관계 있다? 비례가 아니라 무슨 관계? 반비례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1차 코일을 많이 감아요. 분모 있잖아요. 얘를 많이 감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1차 코일에 비해서 2차 코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이 감긴 비율을 뭐라고 하는데 권선비라고 했죠. 권선비 자체에는 비례하지만 1차 코일에는 뭐야? 반비례하고 2차 코일에는 뭐야? 가문에서 비례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라면은 요거 2차 코일에서 발생된 고전압은 1차 코일이 유효 권수와 뭐다?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차 코일은 굵고 감은 유효 권수가 적죠. 2차 코일은 얇게 많이 감겨진다. 요거 괜찮죠. 자, 이제 패자로는 패자로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자로까지 포함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패자로형 점화 코일은 1차 코일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패자로니까 닫혀 있는 거잖아요. 닫혀 있는 거. 닫혀 있고 처음에는 이제 계자로 썼다가 이제 패자로 쓴다라는 개념이죠. 패자로는 갇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방열하기가 안 좋아. 그래서 철심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철심을 이용을 해서 그 방열을 해야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을 안에 감아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1차 코일이 과전류에서 열받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코일이 안에 감기고 2차 코일이 밖에 감기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1차 코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코일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철심을 통해 가지고 빨리 방열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는 뭐다? 패자로가 아니고 계자로형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맞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차 코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 코일이 고전압을
고전류에 노출된다 했잖아요. 높은 전류. 높은 전류. 굵기가 어떻게 굵고 많이 안 감겼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1차 저항의 한 종류죠. 밸러스트 저항을 쓰기도 한다. 자, 2차가 아니고 이걸 1차로 바꿔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15년 경남입니다. DLI